안녕하세요. 연보라한 일상의 연보라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문을 두드리기 망설이는 당신께 정신과 초진, 과연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선 앞으로의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의견임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울증, 조울증, ADHD,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죠. 최근 잦은 미디어의 노출로 정신과의 문턱이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수요에 비해 해당 정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만 2년 동안 여러 정신과를 다녀본 정신질환자로서 어떤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우선 병원의 종류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병원은 크게 개인병원과 같은 1차 병원, 시립병원과 같은 2차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은 3차 병원으로 나뉠 수 있어요. 1차 병원은 의사가 곧 병원의 원장인 병원을 말하며 동네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병원을 말해요.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같은 병원들은 3차 병원으로 분류되며 2차 병원은 그 중간 크기의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1차, 2차, 3차 순으로 병원이 점점 커진다고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하는 경우 1차, 2차 병원에 소견이 적힌 진료 의뢰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진료 의뢰서의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니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그 점을 참고하여 미리 다른 병원에서 초진을 받으셔야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예약 및 대기입니다. 시립병원과 대학병원은 대기가 적으면 한 달부터 길면 6개월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대학병원을 다니고 싶다면 초진까지 대기가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개인병원에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병원 같은 경우 자신의 진료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약제 병원과 예약제도가 아예 없는 방문제 병원으로 나뉠 수 있어요. 예약제 병원은 대체로 빠른 예약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병원에 따라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제 병원 같은 경우 예약 없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몰릴지 모른다는 점, 몰리는 만큼 진료 시간이 짧아진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증상이 심각하여 치료가 시급하거나 빠른 치료를 바라는 사람들은 개인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을 많이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기다리는 시간을 싫어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게 바로 개인 병원입니다. 다음은 진료비.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초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검사를 하기도 하고 진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재진에 비해 가격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진료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병원 같은 병원에서는 대체로 설문지 같은 간단한 검사만 하기 때문에 초진 비용이 3만 원 정도 나오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뇌파검사, 피검사 등 추가로 하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추가로 임상심리 전문가가 진행하는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면 진료 비용이 30에서 40만 원 정도 더 발생하니 필요에 따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외래 진료만 말하자면 1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편인데 경험상 약값을 제외하고 한번 진료를 받을 때 개인 병원은 5,000원에서 만원 정도, 시립병원 등 2차 병원에서는 만원 정도, 대학병원은 2만 원 정도였어요. 세 번째로는 진료 시간인데요. 저는 이게 진료비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료 시간은 1차, 2차, 3차 병원 상관없이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개인 병원은 15분 정도, 시립병원은 10분 정도, 대학병원은 10분에서 15분 정도였으나 예약이 3분 단위로 잡혀있는 대학병원도 있다고 하니 병원 방문 전에 간호사실에 전화해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치료 방식이에요. 개인 병원에서는 보통 한 명의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다 보시기 때문에 치료 방식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상담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 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환자를 보시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대학병원에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계시고 면담 치료도 같은 병원에서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은 입원 치료인데요. 지금 나는 입원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서 입원 치료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요. 자해충동이 심하거나 자살 사고가 있으면 환자 보호 차원에서 입원을 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체로 개인 병원에는 이러한 입원 병동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개인 병원에서 입원을 하려면 진료 소견서를 받아 입원 병동이 있는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 의사가 바뀌기 때문에 환자가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과 축적해왔던 신뢰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고 해왔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 대학병원에서는 외래치료에서 바로 입원 병동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담당 교수님과 주치의가 바뀌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또한 협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입원 중 다른 과의 증상이 있을 시에는 하루 이틀 안에 그쪽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진찰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2차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주치의 선생님이 곧 교수님이신 경우도 존재한다고 해요. 또한 2차 병원은 종합병원과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협친 제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대학병원에 비해 병원비가 저렴하겠죠.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정신과 병원은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너무 멀면 점차 치료에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곳 저곳 알아보고 고심해서 간 첫 번째 병원이 나랑 잘 안 맞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되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다른 병원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병원이든 장단점이 있으며 정답은 없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